이어서 윤형중 한겨레 사회경제연구원 정책위원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후에 대한 민감도, 예민도가 굉장히 높은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고 환경이 굉장히 좋은 곳으로 이들 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주도가 올해 이 코로나 와중에도 3,800억 규모의 사업비로 복합 화력발전소가 준공된 곳입니다. 저는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시기에 있는가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이 토론회가 굉장히 상징적인 토론회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중립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언을 하셨고 그 탄소 중립을 이루는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현실은 올해는 복합 화력발전소가 준공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화력발전소가 7기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현석 선생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우리가 할 시점 중에 하나가 내년 연말에 교통에너지 환경세의 일몰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세대의 일몰이 실제로 일몰이 되는 문제거든요. 이번에도 수 있을까? 그러면 바람직한 일몰을 위한 개편을 하려면 우리가 1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굉장히 엄중한 시점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서 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 토론문의 제목을 기본소득을 위한 탄소세가 아닌 탄소세를 위한 기본소득이라고 지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본소득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기본소득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론자인 제가 탄소세를 기본소득을 위해서 도입할 게 아니라 탄소세를 위해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수단적 차원에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이유는 이제 차차 설명을 하겠는데 일단 제 토론문의 내용 이전에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좀 발굴 전에 칼럼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해요. 지금은 이제 국책연구소인 조세재정연구원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이 10년 전에 홍익대 교수 시절에 쓴 칼럼인데요. 주제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굉장히 무상급식이 화제였던 해였죠.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떤 칼럼을 쓰셨냐면은 조세 전문가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가요? 아마 세금을 막 쓰면 안 되니까 반대하기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에서는 선별급식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칼럼에서 굉장히 색다른 발견을 하게 그 10년 전에 이 칼럼이 주장했었던 내용은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되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을 소득세를 인상해서 확보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10년 전에 굉장히 전격적인 주장이었고 당시로서는 좀 창의적인 주장이었는데도 그다지 이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웠던 그런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런 칼럼인데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소득과 탄소세를 얘기한 탄소 배 그 외에 다른 많은 기본소득의 논의에서도 굉장히 여기에 논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난지원금에 있어서도 선별적으로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보편적으로 지급 논의를 많이 했었었는데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은 선별적으로 과세하되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이제 탄소세에 대한 얘기도 이제 말씀드리고 일단 탄소 배당에 대해서는 탄소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사실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지금 환경의 기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기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것인데 방금 이현석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듯이 탄소세는 결국에는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면 없어질 기본소득은 정반대로 굉장히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는 그런 세금 재원 그런 정책이죠. 그래서 그런
그 어떻게 보면은 잘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이제 발제자께서 얘기하신 그 사례 중에 탄소 배당에 대한 경제학 성명이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그 성명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요. 그 경제학자들이 여기에는 아마 기본소득에 대해서 찬성할 것이고 그렇게 찬성하지 않는 분들도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찬성하지 않는 분들도 왜 그 탄소 배당을 그 전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유는 탄소 배당을 할 경우에 결국에는 탄소 배당을 통해서 탄소세를 통해서 그 가져오게 되는 많은 부작용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탄소세가 부과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예측할 수 있듯이 일단 그 모든 사람들이 탄소와 관련된 제품을 살 때 비싸게 사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많은 제품들의 가격이 오르면 또 물가가 오를 것입니다. 물가가 오르면은 그 물가 오른 것을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구매력이 작은 서민들이 더 큰 피해를 얻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소득이 탄소세로 받은 재원을 통해서 기본소득이 이제 그 탄소 배당을 이루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그 세를 더 많이 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이게 이제 자신의 전체 소득에 대비해서 그 자신의 그런 그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탄다고 치면요. 아무래도 부자들은 더 큰 자동차를 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더 연료를 많이 소비하는 그런 자동차들을 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동차를 타게 되면은 그 이제 결국에는 그 더 많은 탄소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그 부자들이 더 많이 내게 된 탄소세를 기반으로 모두에게 나눠주면은 저소득층에게는 그 탄소세가 탄소 배당을 해서 탄소 보조 그 보조금을 주는 그런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선별적으로 하고 배당은 보편적으로 하는 방식이 그 이런 그 탄소세를 실질적으로 시정 가능하게 하고 또 발제자께서 얘기하셨듯이 탄력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수준까지 실효성 있는 그런 세율로 세율을 높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탄소 배당과 관련돼서 이제 두 번째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좀 간략하게 정리하면은 결국에는 이 기본소득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의미 있는 수준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 있는 수준으로 부과된 탄소세야말로 지금의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엔 이 탄소세를 매기는 것에 굉장히 매기고 또 올리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탄소세가 역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역진성을 좀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부자가 탄소세를 더 많이 가난한 사람들이 탄소세 세율은 더 높은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신의 전체 소득을 대비해 가지고 그 해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전체 소득 대비 그 탄소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더 많은 탄소세를 내더라도 자신의 전체 소득 대비에 비해서는 때문에 더 저율의 그런 탄소세율을 그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진적인 세제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 세제를 세율을 높이거나 이런 세금을 과세 대상을 넓히거나 이런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 탄소세의 역진성과 비슷한 경우가 부가가치예요. 부가가치세도 그 이 경제적으로 주는 이제 부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복지 증세의 많은 그런 수단으로 고려가 되고 있지만 결국 이 역진성 때문에 그 이제 역진성 때문에 이 제도를 확대하고 세율을 올리는 것에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결국에는 우리가 역진성이 있다는 그 저소득층의 고율의 세금을 그 적용받는다는 것이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거둔 이제 그 탄소세수를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저소득층은
더 이제 적게 낸 세금이 더 많은 배당을 받게 되고 고소득층은 그 더 많이 낸 세금 대비 더 배당을 받게 돼서 순수혜자는 저소득층과 그 중간소득층이 되고 순부담자는 이제 고소득층만 해당이 되게 됩니다. 제가 토론문에 하나의 표를 좀 제시를 했는데요. 제가 부가가치세를 시뮬레이션한 표입니다. 의 경우에도 그 세율을 인상하고 기본 지급을 해도 실질적으로 과반 이상이 순수혜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탄소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게 부가가치세와 그 탄소세만의 문제인가? 사실 저의 내년 목표이기도 한데 기본소득에 대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은 그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을 어떤 추가적인 재원을 전제로 하면 재원을 기본소득에 써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복지정책에 써야 하는가 문제로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제 기존의 그 세금 제도를 어떤 식으로 개편을 하고 그리고 기본소득을 통해서 어떻게 증세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기존의 이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그런 바꿀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같이 해야 된다고요. 그 이현석 선생님이 조금 전에 그 에너지 그에 부과되고 있는 그 세금 체계가 너무 상이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은 네, 때문이거든요. 부가가치세에서 면세유와 석탄, 이제 무연탄 이런 쪽에 이제 부과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과세 체계를 어떻게 좀 공정하고 또 단순하게 하면서 이제 기본소득을 같이 매칭하면은 결국에는 그런 이제 세금 개혁도 가능, 모두에게 그 좀 더 바람직 유인하면서도 중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순수에는 높일 수 있다. 이런 식의 방안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제 우리가 지금 시기를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시기가 결국 내년에 일몰을 앞두고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그 제가 그 도로를 만드는 데 쓰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탄소세를 얘기하고 탄소 제로를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마지노선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최소한의 마지노선. 우리가 최소한 이 제도는 어떤 식으로는 가지 못하게 고친다라는 생각이 필요해요. 기름에 부과한 세금을 도로 가는데 쓰는 시대는 이제는 종결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이 탄소세를 통한 그 도입이 결과적으로는 이게 산업적으로도 나쁘지 않다. 우리가 탄소세 를 통해서 그 산업이 또 빨리 이 탄소 제로 산업에 적응을 하게 되면은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그런 이제 시대에 조금 더 앞서서 산업이 적응하게 되면은 산업 경쟁력은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진성과 순수혜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선별적으로 과세하고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주시고 어떻게 기본소득과 연동된 이 탄소세를 좀 설명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윤영준 선생님 말이 제목을 갖다가 근사하게 달아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건 기본소득을 위한 탄소세가 아니다. 탄소세를 위한 기본소득이다. 왜? 탄소세가 기본소득 방식으로 배당할 때에만 역진성이 해소되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역진성이라는 것은 재분배에 관한 거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가 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세의 목적 취지가 뭡니까? 배출량 감축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총량을 규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율을 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세율을 조정하려고 그러려면 반드시 배당해야만 세율이 조정이 된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탄소세를 위한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이 굉장히 적절했고, 이런 표현 같은 거 역시 언론에 좀 계신 분이라서 잘 하시는 것 같다. 저도 이런 거 좀 달 수 있으면은 좀 여러 가지 이런 거 발표할 때 좀 도움이 됐겠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역진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는데, 역진성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붙이자면은, 제 그 블록에 다른 그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좀 통계 자료가
한 3, 4년 전거라서 그냥 각 주에다 처리를 했지만 사실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요. 부자가 100배 잘 사는 부자가 에너지를 100배 소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는 다른 거의 모든 필수제도 그렇지만 부자와 빈자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득 재분배와 관련된 어떤 뭐 5분위율이나 10분위율이나 진위계수 이런 거 집어넣으면은 사실 에너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부자가 필요한 것과 가난한 사람이 필요한 것과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당하지 않고 이 에너지 가격이 뛴다.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역진적인 거다. 즉, 이 문제는 부가가치세처럼 이 세부담 문제라든지 실제 세부담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기 전에 이미 에너지 소비라는 것은 비탄력적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비탄력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진짜 조금만 올라가도 어마어마한 역진성이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노란 조끼 같은 게 일어나는 거다. 물론 이 기존 세제 역진성에 대해서 상세한 표로 논평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탄소세 역진성은 기존 세제 역진성보다 더 심각하다 이거는 그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